그 여자가 우리 사돈이라고? 말도 안 돼! 결혼식 당일 신랑 어머니의 한마디에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이고 신부는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삼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파혼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모든 것이 뒤집히는 드라마 같은 현실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고급 한식당 송주컨의 2층 다다미방. 오후 4시 늦가을 햇살이 한지창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어요. 박태식은 정갈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아내 김정숙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직 외교부 관료다운 위엄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요. 우리 예빈이가 좋다고 하는 처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박태식이 아내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오늘 만날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게 문제잖아요. 신부 집안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요. 요즘 세상에 이상하지 않아요? 김정숙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집 딸이라고 해도 신부 집안이 조용해야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조용히 지내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정숙은 지난 한 달 동안 동네 아주머니들을 통해 이서진의 집안을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남에서 30년을 살았는데도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예빈이 가져온 서진의 사진을 보니 너무 단정하고 절제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떤 규율 속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박예빈이 들어왔어요. 33의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는 아들을 보며 김정숙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죠. 예빈은 시청 공무원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언제나 그렇듯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업무가 조금 길어져서요. 예빈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진이네 어머니분이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빈아, 정말 확실하지? 그 처자 어머니에 대해서 너도 자세히 모른다고 했잖니.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진이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낀다는 거야. 그게 정상이니? 어머니,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고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해요. 어머니분도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예빈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예빈 자신도 서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서진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하게 말을 아꼈거든요. 그냥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박태식도 궁금해했어요. 직업이라도 물어봤니? 요즘 시대의 상견례 전에 집안 배경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서진이가 말하길. 어머니는 은퇴하셨다고만 하더라고요. 공직에 계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김정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공직? 무슨 공직?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말 안 해? 오후 4시 30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렷하고 규칙적인 걸음걸이였죠. 마치 행진하는 것 같은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걸음소리만 들어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여성을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미숙입니다. 장미숙은 5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고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여성의 말투와 몸짓이었죠. 마치 군대에서 갓 나온 듯한 딱 떨어지는 발음과 정확한 동작들. 인사할 때도 고개를 정확히 30도 각도로 숙이고 앉을 때도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김정숙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낯설면서도 부담스러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에게서 나는 분위기는 군대 냄새였어요. 김정숙의 아버지가 6.25 때 군인이었던 터라 그 특유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었죠. 반면 박태식은 장미숙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날카로운 눈빛과 군인 특유의 자세가 낯익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내색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장미숙 어머님. 저희는 예빈이 부모 박태식, 김정숙입니다. 박태식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미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례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저희 서진이가 예빈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항상 말하더라고요.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김정숙은 계속해서 장미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여성의 모든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들과는 달랐거든요. 말투도 자세도 심지어 차를 마시는 방식까지도 뭔가 규율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찻잔을 들 때도 정확히 양손으로 들고 마실 때도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조용히 마셨어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죠. 장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현재는 은퇴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죠. 공직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의 공직이셨는지요? 김정숙이 더 캐묻자 장미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김정숙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죠. 국가를 위한 일? 그게 뭔 소리예요? 박예빈은 두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나고 자라셨어요? 김정숙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대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규율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죠. 규율을 중시한다? 김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군대와 관련이 있구나. 장미숙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군인 특유의 기질이 느껴졌거든요.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예비는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었죠. 박태식은 장미숙을 보며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상견례가 끝났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장미숙은 정확하게 인사를 했고 나가는 걸음걸이도 여전히 군인 특유의 정확한 보폭이었어요. 장미숙이 나간 후 김정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분명 군대와 관련이 있어요. 말투며 행동이며 완전히 군인이에요. 박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비는 두 부모의 반응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서진과의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정숙은 장미숙에 대한 의심을,
장미숙은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그리고 박태식은 점점 선명해지는 기억의 파편들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었죠. 첫 만남이 끝나갈 무렵 김정숙은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촛불로 꾸며져 있었어요. 오전 11시 양가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바깥쪽에서는 30여 명, 신부 측에서는 15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박태식은 모닝코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결혼을 앞둔 기쁨이 가득했죠. 반면 김정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언니, 신부 어머니는 언제 오시는 거야? 김정숙의 동서인 박영희가 물었어요. 상견례 때 만나보셨다며? 어떤 분이시던가? 그게 좀 이상한 분이셨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김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군인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말투며 행동이며. 그때 박예빈의 사촌형인 박민수가 다가왔어요. 그는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항상 남의 뒷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죠. 고모, 신부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김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뭘 알아냈는데? 박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속삭였어요. 장미숙이라는 분 맞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이상한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예비역 군인이 아닐까 싶어요. 예비역 군인? 김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설마, 여자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군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박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하객들 쪽으로 갔어요. 오전 11시 30분. 신부 측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의 절반 이상이 나이든 남성들이었고 모두들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정장 안에 무언가 훈장 같은 것을 달고 있는 것 같았죠. 김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누구야? 왜 저렇게 딱딱해 보이지? 드디어 장미숙이 등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군인 특유의 기품이 흘러나왔어요. 장미숙이 들어서자 신부 측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뭐야, 저게? 김정숙이 박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왜 저렇게 인사해? 박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SNS에 올렸죠. 오늘 사촌 결혼식인데 신부 어머니가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음. 혹시 아시는 분?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박민수가 흥분한 얼굴로 김정숙에게 달려왔어요. 고모, 큰일 났어요. 왜? 뭔 일인데? 장미숙. 그분 예비역 장성이에요. 그것도 투스타. 박민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SNS에 사진 올렸더니 군 출신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육군 소장 출신이래요.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장성? 그것도 여자가? 네, 확실해요. 친구가 군대에서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장군으로 유명했다는데요. 김정숙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거였죠. 장미숙의 군인 같은 말투, 꼿꼿한 자세, 모호한 대답들. 모든 게 이제 이해됐어요. 안 돼. 안 돼.
김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주변 하객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죠. 고모,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박민수가 김정숙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정숙은 신랑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예빈은 턱시도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빈아. 김정숙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이 결혼 안 돼. 지금이라도 그만둬.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예빈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우리 사돈이라고. 예비역 군인. 그것도 여자 장성? 말이 되니? 김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예빈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숙. 그 여자가 군 장성 출신이래. 투스타. 너 그것도 몰랐니?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그때 박태식이 급히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하객들이 다 듣고 있어.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낯익다고 했던 거죠? 김정숙이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박태식은 당황했어요. 사실 그도 장미숙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예전 외교부에서 일할 때 국방부와 협업하면서 만났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데.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군인 집안으로 시집 가는데 진정하라고. 김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예식장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신부 어머니가 장군 출신이래. 여자 장군?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게, 뭔가 다르다 했더니. 장미숙은 신부 대기실에서 서진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서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들리지? 저쪽에서 소리치는 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미숙은 침착했어요. 괜찮다. 엄마가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해? 이미 다 들통났는데.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예식장 문이 열리고 김정숙이 뛰어나왔어요. 모든 하객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김정숙은 장미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이 결혼을 파탄내겠다는 겁니까?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웅성거렸고 양가 친척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예비는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김정숙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장미숙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김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군인 특유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여자를 바라봤죠. 결혼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어요. 예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웨딩 플래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김정숙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장미숙은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신부 측 하객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도 불구하고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장미숙 소장님이신가요?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남성에게 집중됐죠. 제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 예비역 대령 정재호입니다. 소장님께 몇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소장? 정말로 장군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다른 하객 한 명이 또 일어났어요.
저도. 혹시 그 장미숙 소장님 맞으신지요? 저는 해병대 출신 예비역 중령 김영석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깥쪽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신부 측 하객들은 장미숙을 향해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박태식은 그제야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00년대 초반 외교부에서 국방부와 협업할 때 만났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장교. 당시 소령이었던 장미숙을 기억해냈어요. 혹시 그때 이라크 파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미숙이 그를 바라봤어요. 박태식 서기관님, 맞으시죠? 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정숙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당신, 언제부터 그 여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식장 한편에서는 예빈이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진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눈물을 참고 있었죠. 서진아,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빈이 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예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엄마의 정체를 숨겼으니까. 서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때 장미숙이 예식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당당했어요. 김정숙 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소장 장미숙입니다. 예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장미숙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군 신분증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소장 장미숙이라는 명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야? 김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신부 측 하객들 중 몇 명이 일어나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충성, 소장님. 예식장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바깥쪽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장군이었구나. 여자가 소장까지 올라간다고? 투스타면 정말 대단한 거 아냐? 김정숙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 출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군인은 군인이에요. 김정숙이 다시 소리쳤어요. 투스타고 뭐고. 나는 군인 며느리는 싫어요. 장미숙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해합니다. 군인 집안에 대한 편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군인들은 다 거칠고 무서워요. 우리 예빈이가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김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때 예비역 대령 정재호가 다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장미숙 소장님은 군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부하들을 아끼고 보살피시는 것으로 유명하셨어요. 여성으로서 소장까지 오르신 것도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군 출신 하객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소장님은 군에서 어머니 같은 지휘관으로 불리셨어요. 엄격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에요. 김정숙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군인은 군인이에요. 우리 예빈이는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박태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장미숙과의 과거 인연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웨딩드레스 치마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만해요. 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빈도 서진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제발. 서진이를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김정숙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결혼은 취소야. 장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억지로 할 순 없어. 엄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예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결혼식은 파탄 위기에 놓였고 양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장미숙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상황이었어요. 웨딩 플래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결혼식을 연기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김정숙에게 집중됐어요. 그의 대답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상황이었죠. 결혼식은 결국 무산되었어요. 하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예식장에는 양가 가족들만 남게 되었죠.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고 예빈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김정숙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잘 된 거야.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생각했어. 그는 박태식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요? 박태식은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장미숙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김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군에 있었던 것을 숨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김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 서진이 아버지는 15년 전에 군 복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서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진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더욱 군에 매진했어요. 서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나라를 위한 일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장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진이에게는 많은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장미숙은 서진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어린 시절 서진이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마저 군 업무로 바빴던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진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군인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장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굳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게 정당화되나요? 상견례 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제 정체를 밝혔다면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김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미숙 소장님, 혹시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협업했던 그분이 맞나요? 장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외교부에서 오신 분이 박태식 서기관님이셨죠. 기억합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당신이 그때부터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고? 박태식은 당황했어요. 여보,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거예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니야, 여보. 업무상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그때 이후로는 연락한 적도 없고. 박태식이 해명하려 했지만 김정숙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 상견례 때 왜 말 안 했어요? 아는 사이라고 왜 안 했어요?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확실하지 않았어.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김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한 거 아니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장미숙이 끼어들었어요. 부인, 오해입니다. 박서기관님과는 정말 업무상 관계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김정숙이 장미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예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배신하는 거니? 김정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결혼하려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겠지? 군인 집안의 아버지까지 그런 관계였던 집안이야. 서진이 일어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장미숙 앞에 섰죠. 엄마, 미안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장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훌륭한 분이야. 그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김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훌륭하다고? 속이고 거짓말한 게 훌륭하다고? 서진이 김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 숨겨야 했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님 같은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 김정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 편견이에요. 군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칠고 무섭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 건 너무해요. 예빈도 서진 편에 섰어요. 어머니, 서진이 말이 맞아요. 장미숙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김정숙은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느꼈어요.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는구나. 박태식이 아내를 달래려 했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차근차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김정숙이 남편을 밀어냈어요. 당신도 그 여자 편이잖아요. 장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정숙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다 망쳤어요.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됐어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그는 웨딩드레스 치마를 들고 말했어요. 이 결혼 포기할게요. 서진아. 예빈이 놀라며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예빈아.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수는 없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억지로 할 순 없어. 장미숙도 딸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예식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결혼은 완전히 파탄났고 양가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김정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막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장미숙 사이의 과거 인연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죠. 결혼식이 무산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박가는 완전히 뒤숭숭한 상태였죠. 예비는 결혼 준비를 위해 휴가를 낸 상태였지만 출근할 마음도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김정숙은 거실에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고 박태식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다 잘 된 거야. 김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생각했어. 군인 집안이랑 혼인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서진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나가던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예빈이 방에서 나왔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예빈아. 김정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예빈은 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군인 집안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 아버지까지. 그만하세요. 예빈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김정숙은 아들의 반응에 놀랐어요. 예빈아,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니? 네, 소리치는 거예요. 예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잘못된 거예요. 장미숙 어머님과 서진이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내가 왜 사과해? 김정숙이 어이없어 했어요. 예빈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제 독립할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예빈아, 어디 가는 거야? 김정숙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예빈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예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김정숙은 아들이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박태식의 서재로 향했어요. 여보. 김정숙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예빈이가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 박태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김정숙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여보, 말 좀 해봐요. 김정숙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당신이 너무 심했어, 여보. 뭐가 심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미숙 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박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2003년에 이라크 파병 업무를 할 때 만났는데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어.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당신이 그 여자를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박태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편견? 김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도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박태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죠. 그 다음 날 오후 박태식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장미숙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장미숙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평상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입니다, 박 서기관님. 장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소장님. 아니, 지금은 그냥 장미숙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먼저 사과드립니다. 박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장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밝혔어야 했는데 숨긴 제가 잘못했어요. 박태식은 장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라크 파병 업무 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소령이셨는데도 정말 똑부러지게 일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장미숙이 미소 지었어요. 그때 외교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박 서기관님이 가장 협조적이셨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이 아버지 이야기 말이에요. 장미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했어요. 폭탄 테러에 휘말려서 박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아요. 장미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때부터 혼자 서진이를 키웠어요. 군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소장까지 오르신 거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어려웠어요. 장미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이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마저 항상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서진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박태식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걸 숨기신 거군요. 네. 혹시 편견 때문에 서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요. 장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박태식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아내를 이해해 주세요. 원래 보수적인 편이라서. 알고 있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장미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숨기려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박태식이 말했어요. 제가 아내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장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서진이도 이미 포기했어요. 박태식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서기관님 잘못이 아니에요. 장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박태식도 일어났어요.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장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박태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정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와요? 김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미숙 소장님 만나고 왔어. 김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여보, 들어봐. 장미숙 소장님은 당신, 정말 그 여자와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신경 쓰는 걸 보니까 박태식은 당황했어요.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그 여자를 만나요? 왜 그렇게 감싸요? 김정숙이 소리쳤어요. 집안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어요. 김정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박태식은 아내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죠. 서진은 결혼식이 무산된 후 일주일째 집에만 있었어요. 병원에 병가를 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장미숙은 딸이 걱정되어 매일 방문을 두드렸지만 서진은 혼자 있고 싶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장미숙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딸의 행복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거든요. 매일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 않아서 머리는 엉성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는 장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장미숙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서진아, 괜찮아? 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장미숙은 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진아,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맞지?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장미숙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장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진아, 어렸을 때는 몰랐어. 왜 엄마가 항상 바쁜지, 왜 다른 엄마들과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장미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진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어린 시절 외롭게 만들어서. 엄마, 나에게 물어볼 게 있어. 서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숨기고만 있었어? 장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평생 군대에서 버틴 이유를 알아?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사회에서 편하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야. 장미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별을 달았다는 이유로 내 앞길에 흠이 생길까 두려웠어. 엄마, 군인의 딸이라고 편견을 받을까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엄마는 항상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 장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 서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는지, 왜 항상 조심스러워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엄마, 나는 바보였구나.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장미숙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서진아. 엄마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두 모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예빈이는 어떻게 하고? 서진아, 진정하라고 했지? 장미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 이미 다 끝난 걸. 장미숙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엄마가 평생 숨어 살았지만 이번엔 당당하게 나설 거야. 엄마, 서진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장미숙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앞장설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정말? 그래. 엄마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했어.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 장미숙의 목소리에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돌아왔어요. 서진도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래, 서진아. 우리 둘 다 당당하게 살자. 장미숙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서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나 예빈이한테 연락해 볼게. 서진아, 괜찮겠어? 응.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예빈이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연락해 봐야지. 장미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딸을 너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예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예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빈아, 나야. 서진이야. 서진아. 예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미안해, 예빈아. 그동안 정리할 게 많아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그래.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일 예빈이 만나기로 했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서진아. 장미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번엔 엄마의 정체를 숨기지 마라. 당당하게 말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그날 밤 장미숙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봤어요. 이제는 입을 일이 없는 옷이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그는 군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이제는 숨지 말자. 장미숙이 혼잣말을 하며 군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모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서진은 어머니의 군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왜 항상 바쁘셨는지 이제 알겠어. 서진이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는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장미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젠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당당하게 살래. 서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장미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진과 예빈은 그동안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히기로 했고 예빈도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박태식은 지난 한 달 동안 김정숙을 계속 설득했어요. 장미숙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국가에 헌신한 분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김정숙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박태식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결혼식 하는 거 허락해줘. 제발. 김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예빈도 이미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예빈아, 정말 그 처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지? 네, 어머니. 서진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김정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여자 어머니한테 사과는 안 할 거야. 김정숙이 고집을 부렸어요. 예빈은 그래도 어머니가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당일 같은 프레지던트 호텔 크리스탈 볼룸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미숙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요. 오전 10시 신부 측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예비역 장군들, 영관급 장교들, 현역 대령들까지 군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모두들 정장 차림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죠. 바깥쪽 하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누구야? 군인들 같은데. 계급이 엄청 높아 보여. 김정숙도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오전 11시 드디어 장미숙이 등장했어요.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이 아니라 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작은 훈장을 달고 있었죠. 장미숙이 예식장에 들어서자 신부 측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충성, 소장님, 충성, 장미숙 소장님.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깥쪽 하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압도당했죠. 김정숙은 그제야 장미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실감했어요. 그때 한 명의 노인이 일어났어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가슴에 많은 훈장을 달고 있었어요. 장미숙 소장.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비역 대장 최두환입니다. 예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대장, 삼성 장군이라는 얘기잖아요. 최두환 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장미숙 소장은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여성으로서 소장까지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부하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진정한 군인입니다. 다른 하객들도 박수를 쳤어요. 맞습니다. 소장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셨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미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니. 예식이 시작되기 전 장미숙이 김정숙에게 다가왔어요. 김정숙 어머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거든요. 저기, 김정숙이 머뭇거렸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해해요. 장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박태식이 다가왔어요. 장미숙 소장님,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박서기관님 아니. 이제는 박태식 사돈 어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장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예빈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서진이 입장했어요. 서진은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주례가 양가 부모를 소개할 때였어요. 신부 측 어머니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소장 장미숙 님입니다. 예식장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의 박수는 정말 열렬했어요. 김정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 측 하객들은 계속해서 장미숙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어떤 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김정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변해갔어요. 장미숙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갈 무렵 김정숙이 장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장미숙, 소장님. 김정숙이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어요. 장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김정숙을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장미숙은 김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어른은 계급이 아니라 살아온 길이 말해주는 거였네요. 장미숙은 김정숙의 진심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여성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예식장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고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갈등도 편견도 없었어요. 장미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고 김정숙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피로연은 특별했어요. 양가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특히 바깥쪽 하객들은 군 출신 하객들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김정숙은 피로 연장 한쪽에서 장미숙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소장님, 아니, 이제는 사돈 어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도 김정숙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김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여자로서 군에서 소장까지 오르시는 게. 장미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을 잃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남편분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김정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없는 딸을 혼자 키우면서 군 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장미숙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정숙도 서진을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도 서진이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의사로 키운 것도 대단하고. 김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장미숙이 정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의료계에서 일하시니까 훌륭하죠. 김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여성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정숙 어머님, 사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장미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김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들,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내 어머니 자랑 중이야. 김정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젠 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 대하고 싶구나. 김정숙이 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김정숙을 꼭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장미숙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딸이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예빈도 다가와서 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예빈이야말로 잘 부탁해. 장미숙이 예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태식이 장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사돈어른님,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박서기관님, 아니, 사돈어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미숙이 고마워했어요. 앞으로 자주 뵙죠.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요. 박태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가족이니까요. 장미숙도 따뜻하게 웃었어요.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신혼부부는 허니문을 떠났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김정숙은 박태식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도 이제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박태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장미숙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런 분이 우리 사돈이라니. 김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오늘 새삼 놀랐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다니. 박태식도 동의했어요. 한편 장미숙의 집에서는 서진의 친구들이 모여서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모,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서진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완전 영화 같았어요.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장미숙은 그런 젊은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이모, 저희도 이모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한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충분히 훌륭해. 각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장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후 신혼부부가 허니문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서진이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김정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돈어른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김정숙이 장미숙을 보며 덧붙였어요. 장미숙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해요.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명절 때는 양가 어머님 댁을 번갈아 가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예빈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박태식이 동의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장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어요. 김정숙은 더 이상 장미숙을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장미숙도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몇 달 후 김정숙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어머님이 육군 소장 출신이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진짜? 여자가 소장까지? 그럼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야. 우리 며느리도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정말 훌륭해. 장미숙은 멀리서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비록 전역했지만 그 어느 전장보다 뜨겁고 치열했던 이 싸움에서 진짜 별을 단 건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진과 예빈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들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갈등은 이해와 사랑으로 끝났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